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변 냄새 이제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원인과 이유 해결 방법을 이제 대충 적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이제 몸에서 소변 냄새가 날까라는 주제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말할 건데, 대충 베개가 원인이었어요. 저희 경우에 딱 베개라고 하면 이제 끝인데, 이제 너무 쉬운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녹음하는 거죠. 아무튼 뭐 사람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원인을 금방 찾으면 좋을 텐데 이제 원인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대충 제가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베개 이제 세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욕조에다 넣고 이제 세탁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 베개에서 이제 베개가 원인이고 이제 그게 저거가 되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팔, 다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베개는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냄새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소변 냄새가 몸에서까지 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잖아요. 습관이나 잘못된 버릇 때문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은 아니에요. 꼭 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그 원인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좀 나지 않아야 정상이고 나면 이상하다 뭐 그런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진짜 허무한데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베개가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베개를 이렇게 안고 자요. 그쵸? 안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가슴에 소변이 나오지 않죠? 여기에 소변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머리에 소변 나오는 사람이 없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면서 오줌을 싸진 않죠, 성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소변을 자면서 싸지도 않는데 이 소변 냄새가 여기 날까? 원인과 이유 그걸 찾기까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여기서 소변 냄새가 나는 거는 대충 사람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잔류라는 게 있어요. 잔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꼭 사람마다 다 체질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잔류가 심지어는 방송하다 똥 싸는 사람도 있어요. 잔류라고 하는데 약간 저거 이제 코끼리라고 하면 이렇게 남자 코끼리 여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만 야하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동그랗게만 표현할게요.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대충 그림을 그렸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끄트머리 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겠죠. 어떻게 야하게 안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여기다 최대한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끄트머리에 소변을 싸고서도 끄트머리 부분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기들이 이제 팬티 여기 이쯤에 이렇게 방울처럼 약간씩 이제 뿌려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향수 뿌리잖아요. 향수를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 손목에 이렇게 조금씩 뿌리잖아요. 몇 방울씩. 이제 좀 이해감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변 나오는 곳이죠. 거기에
조금씩 있어요. 한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많으신 분은 네 방울,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 방울들이 하루 이틀 정도면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면 이 팬티를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으면 얼마 줄까요? 그쵸? 근데 저희는 엄마가 없죠. 엄마가 없고 이렇게 빨아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자기 여자도 많이 안 빠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맨날 하루에 하나씩 빨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핑계를 막 대야죠. 지금 핑계를 안 대면 어떡해요. 내가 지저분해서 그렇다라고 딱 얘기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씩 맺히게 되죠.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스럽잖아요. 뭐 그냥 소변이 약간씩 튀는 건데, 그쵸? 일부러 막 오줌을 싸서 내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팬티가 얇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묻어요. 그쵸? 여기 묻겠죠? 그러면 팬티를 갈아입었어. 그러면 팬티 갈아입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깨끗하다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똑같이 여기 조금씩 묻겠죠. 그러면 알기 쉽게 여기에 이 소세지 베개에 이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돼요. 냄새가 냄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세지 베개를 이제 이 사람이 저죠. 제가 이렇게 있으면 누워서 텔레비 볼 때도 보고 밤에는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그쵸? 소세지 베개는 뭐 이렇게 다리에 얹어놓는 거가 아니잖아요. 다리에 얹어놓고 자는 게 아니라 안고 자죠. 그쵸? 뭐 남편이 있고 마누라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죠. 야하게 뭐 이렇게 손붙잡고 자죠. 아무튼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 이제 베개를 비고 자는데, 그쵸? 야하게 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렸고,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목에 이렇게 해서 이 목 뒤쪽에 소변 냄새가 묻겠죠. 옷에 있으면 옷에 소변 냄새가 묻을 거고, 이제 안고 잘 경우에 이 옷에 또 묻게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옷을 의심하게 되죠. 옷에 냄새가 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옷을 열심히 빨아요. 옷을 열심히 빨아도 해결하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나? 왜냐면 이걸 쓰기 때문에. 얘가 범인인데 얘가 범인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더 냄새가 축적돼요. 그리고 커버를 빨아도 그때뿐이에요. 왜냐면 그 수분 같은 거는 이 베개 안에 커버 말고 이 베개 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게 얼마나 흡수가 잘 되겠어요. 그 소변이 마르면서 이 솜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글을 썼었는데 두 번째 원인이 뭘까요? 이불이죠. 이불. 팬티 같은 거를 이제 지저분하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 그 깔끔한 사람이 있고 좀 팬티를 2, 3일 만에 갈아입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꼭 팬티를 2, 3일 만에 갈아입는다고 더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깨끗하게 입어서 더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대충 그런 것까지는 뭐 복잡하니까 대충 때려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불에 이렇게 있으면 이불에 지금 냄새가 배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불을 설명할까요? 빨지 않는 게 두 번째가 이불이에요. 그쵸? 우리가 이제 평생 안 빠는, 어떤 텔레비에서는 손미불이면 16년 동안 안 빠는 사람도 있어요. 이불을 텔레비에 나와요. 네? 가장
컵은 너무 깨끗해, 그쵸? 근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냄새가. 여기 막 벼룩도 있을 거고, 뭐 별게 다 있겠죠. 각질벌레도 있고 뭐 무슨 충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 빨죠. 그래서 이 이불의 두 번째로 있어요. 그 다음에 벽에 있을 거고, 그쵸? 벽에도 머리만 비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자기도 하죠. 던지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뭐 오징어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뭐 사타구니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오징어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뭘까요? 균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균이 있어서 치료를 병원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비누를 쓰면 안 되고 냄새가 치료가 될 동안,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못하죠. 제 글은 숨어 있으니까 검색을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무좀 치료를 먼저 이제 병원에서 하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냄새가 안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한 가지 냄새가 난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냄새를 이제 소변 냄새 플러스 여러 가지 냄새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좀 어차피 동영상 안 보실 분은 계속 안 보니까 제 동영상 검색도 안 되는데, 아무튼 소변 냄새가 나시는 분은 이제 소변 냄새가 아니라 김치 냄새가 지하철 타면 막 나요. 그러시는 분은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를 쓰면 이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식초잖아요. 산 같은 게 음식에서 나와.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 성분하고 같이 합성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합성되니까 그거에서 합성된 나쁜 물질이 사람 그 위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치 냄새하고 묘상한 냄새가 입에서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용기를 스테인리스나 유리로 바꿔주면 되겠죠.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 1,000원에서 2,000원 비싸. 그리고 관리하기가 번거로워. 그쵸? 딱 1,000원에서 2,000원만 비싸요. 더 비싼 것도 아니야. 근데 관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내열 유리라고 있어요. 내열 유리 같은 걸 쓰던가 그러시면 돼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는 다이소나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고르시면 싼 데를 찾아다니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도 꼭 내열 유리를 써야 되는 거는 전자레인지 돌려야죠. 음식을 전자레인지 데펴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왕이면 만약에 내열 유리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넣거나 차가운 물을 넣을 때 팍 깨지는 게 많겠죠. 대충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당연히 뭐 삶아서 가끔 써야 되는 거고 불편한데, 플라스틱은 쓰고서 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안 쓰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입에서 냄새 나는 경우에는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야겠죠. 스케일링을 받고 치료를 하고 무탄산이야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가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글 잘 쓰고, 가글이 중요한 이유가 세균 때문에 그래요. 세균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냄새가 나는 경우는 그래요. 세균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세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우습게 알아요. 근데 그 세균이 코끼리도 죽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센 놈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조그맣지만 코끼리도 이제 죽을 정도로 세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가글도 무알코올 가글 쓰는 이유는 뭐 입에 구강암 같은 거 생기지 말라고 쓰는 거니까 알코올이 없는 걸 이제 추천하고, 일단 써보고 따가운 건 쓰지 마세요. 따가운 건 이제 알코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냄새가 많이 안 나겠죠.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되고요. 대충 이제 냄새 나는 것들에서 대충 다 했고, 이제 다시 이제 소변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소변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소변 냄새가 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그거죠. 음, 뭐랄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옷을 막 여러 번 갈아입지 않아. 그쵸? 막 패션에 민감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패션보다는 이제 뭔가 연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습관도 있고 그쵸? 꼭 그 옷을 여러 벌이 없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옷도 마찬가지로 목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목욕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쵸? 목욕을 안 하면 당연히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이유를 이제 개선해 주면 되겠죠? 대충 그래서 이제 소변 냄새가 날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대충 말해 보았네요. 그래서 별거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에 이제 소변이 맺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싸고서는 이 휴지 2칸 정도를 끊어서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감싸줘서 눌러주면 이 맺혀있는 잔류라고 해서 물방울처럼 되어 있는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소변 싸기 전에 휴지 2칸 정도 잘라서 이제 손에 이제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래요. 그리고 팬티는 대충 이렇게 안 더럽더라도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막 버짐이 이렇게 있고 대변이 막 묻어 있고 막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묻었으면 소변이 묻었으면 갈아입는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가루가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막 그 창피한 게 아니지만 굉장히 딴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러죠. 가루가 막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좀이죠. 무좀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걸려서 그걸 치료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치료하시면 말끔하게 나요. 약국에서 약을 사서 처방해요. 자기가 혼자 막 이것저것 저것 발라보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 되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제 진단받고 치료하면 완벽하게 낫고 이제 버짐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치료가 되면 완전히 이제 뭐지? 다시 재발을 하겠죠. 한 2, 3년 정도는 재발해요. 5년도 재발할 수 있고. 근데 잘 관리만 하면 없어져요.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없어지니까 의사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하면 되겠죠. 대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장실에 가보니까 막 이 더러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할 수 있지만 병은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누구나 다 병이 걸리니까 화장실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버짐 환자가 막 해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버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짐이 생기는 병에 걸렸었어요. 그 완선이라고 하는데 완선인가? 아무튼 그래서 버짐이 폈었었는데 이걸 치료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 병에 걸렸다면, 그러니까 각질이 생기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게 더러운 걸까요? 이걸 치료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그쵸? 더럽다고 해서 멀리하고,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병을 치료하면 깨끗해지는데, 그쵸? 더럽다고 이 사람을 왕따시키고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치료하면 이 사람도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데, 그쵸? 근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위축되죠. 여자들도 안 걸리겠어요? 여자도 걸리죠? 좀 그렇습니다. 별거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하게 이제 올려보네요. 이상입니다.